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씨가 아시아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가을이 오기 전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극비 문서가 유출돼 대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강력하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동맹국 하나 없는 대만은 중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동맹이라는 조약이 없을 경우 그 어떤 나라도 직접적으로 참전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을 때 나토의 군대는 폴란드에서 멈췄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자 지원은 있었지만 결국 병력이나 군대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지원이 있다고 해도 결국 우크라이나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동맹국이 없는 대만은 1979년 미국과의 상호방위 조약이 폐기된 이후 유사시 미국이 대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대만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중국의 침공이 좌절될 수 있다는 중국의 분석이 나와 중국과 대만이 한국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 전쟁에 한국이 개입하게 되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마스터 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한국이 대만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ct King. 올 가을이 오기 전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을 하려고 한다는 중국의 계획이 담긴 기밀 정보가 러시아의 정보기관 연방보안국 FSB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어 대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FSB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가을이 오기 전에 대만 침공을 계획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기회의 장이 닫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가을을 시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선 시진핑이 이번 가을에 열릴 당대회에서 사면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만 수복이라는 공적을 내세워 당 대회에서 자신의 사면임을 공고히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러시아의 안보 전문가인 크리스토프 크루제프는 FSB 전 현직 직원 2명에게 이를 보여줬고 이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FSB 동료가 작성한 것이라 답했습니다. FSB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오히려 침공을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을 본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기회는 사실상 끝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던 러시아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러시아군의 취약함만 드러냈으며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 손실은 러시아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병력이 부족하자 시리아에서 용병들마저 데려와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하다던 러시아군은 사실상 거품이었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여기저기서 손을 벌려가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투자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러시아의 신용도와 루블화의 가치는 폭락하여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잘못된 옵션을 건드린 러시아가 국가부도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을 지켜본 중국이 대만 침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FSB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정보당국은 해당 문서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국제전략학회 왕쿠니 이사장은 이 문건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격하는 모습만 봐도 러시아의 정보는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외교 전략가들은 러시아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된 극비 문서를 누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기관의 극비 문서의 내용이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쉽게 노출된 정황이 고도의 심리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해당 보고서의 논란에 대만의 우자오시 외교부장은 해당 문건의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여 대만은 언제 어디서나 방어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만은 섬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육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며 버티고 있는데 폴란드 국경을 경유한 육로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물자와 지원이 쏟아지고 있기에 우크라이나는 예상 이상으로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섬나라인 대만은 육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만군의 군인들의 수준이 우크라이나 군만큼 따라와 주지도 않는 형편입니다. 대만군은 징병제이지만 군사복무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입대 후 고작 4개월만 복무하고 전역을 하게 되는 대만의 복무제도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4개월이라면 부대에 적응도 하기 전에 군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받기에는 너무 짧은 복무기간입니다. 한국이라면 고작 이병 사호봉에 전역을 하는 셈이죠. 거기다 군인들의 사기마저 바닥입니다. 현재 대만군은 대만의 딸기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이 대부분이라 딸기군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딸기 세대는 1981년 이후 출생한 대만의 청년층을 지칭하는 말로 나약하고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는 최근 대만 젊은이들의 성향이 딸기처럼 무르다고 딸기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를 직접 지키겠다는 의지는 없다시피 하며 일본이나 미국이 지켜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군은 전쟁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대만군이 중국과 충돌할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유례가 없는 사면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내부에서는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 3개의 파벌들이 돌아가며 주석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특정 파벌에게 권력이 몰려가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자당의 시진핑이 집권하며 상하이방은 거의 탄압을 받다시피 할 정도로 내몰리고 있으며 태자당에 대한 다른 파벌들의 주석 교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진핑이 대만 수복이라는 결정적인 공적을 내세운다면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좋은 명분을 가져갈 수 있으며 현재의 권력 투쟁 구조에서 시진핑이 내려오게 되면 지금까지 이를 갈던 다른 파벌들에게 숙청될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대만의 수복에 성공하면 지금의 자리를 공고히 지킬 수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어차피 연임에 실패하면 이후 다른 세력에게 자신들이 숙청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대만 침공 카드를 빼댈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렸는데 서방의 경제 제재는 2차적인 문제일 뿐이죠.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충분히 갖춰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침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국의 존재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몬 인포스트는 베이징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에 적극 가담해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미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은 작년 여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것을 예로 들며 한국은 이후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려하며 이는 비핵국가 중 최초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것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중국을 직접 위협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숭중핑 전 인민해방군 교관 겸 군사평론가는 한국의 미사일은 충분히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주한미군과 50만의 한국군이 참전할 경우 중국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주한미군은 까다로운 상대지만 어디까지나 파견군이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지만 50만의 한국군의 참전은 중국에 있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군대지만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개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미국보다 당장 눈앞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더 위협적인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일본과 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국과 한미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젊은 대만의 청년들은 우크라이나처럼 강력히 싸울 의욕도 없고 남성성이나 호전성도 부족합니다. 시진핑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대만을 침공하기에 가장 적기인 셈이죠. 동맹이 없는 대만이 우크라이나처럼 고립이 된다면 중국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한국의 움직임에 따라 대만 침공이 수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